오늘 가장 중요했던 그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오후 2시에 열리긴 했는데 오늘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까, 재판관들이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별말이 없습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열렸는데 이때 기대했던 것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계속 나온 얘기는 21일 금요일까지는 될 것이다라고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기간을 둬서 선고 기일만 지정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고가 이른바 이번 주도 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 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은 그러니까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 계속해서 거리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이제 헌법재판소도 느낄 텐데 그 말씀이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디까지 권한 대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광장의 열기와 무관하게라도 지금 당장 민간국가 지정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될 거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전 세계 다 트럼프 등장 이후에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권만 이렇게 신속 선고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여권에서도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친윤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헌재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 지도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저희는 뭐 결과가 다 정리되면 나오면 좋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는 이제 민주당이 좀 이 사안을 바라볼 때 8대 0의 어떤 인용 그거에 대해서 딱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기일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정이 됐고 지난달에 기일이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21일째입니다. 근데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근데 왜 복잡하느냐? 사실 처음에는 여론이 일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론은 어떻게 보면 반반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어떤 결과를 낼 때는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용이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그분들이 이거를 진짜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심 재판관이었는데 이분이 여야 추천이었습니다. 공동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이분은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른바 사기 탄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를 넣었다가 헌재 갔을 때는 철회했던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그 석방의 이유가 됐던 거하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헌법 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도 석방이 되고 또 하나 뭡니까? 대통령이 어떤 계엄의 하나의 사례로 들었던 수많은 탄핵의 청구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 모두 기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주장과는 다르게 이게 진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가? 결국은 국민의 주권의 의사에 반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건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거는 국민의 주권자의 국민의 의사를 파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의 여론이 이제 기각에서 각하로 지도부는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김기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론이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반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돼서 다시 권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겁니다. 왜? 지금 이미 선례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다시 기각돼 돌아가게 되면 정상화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2의 계엄령, 제3의 계엄령을 내려도 된다라는 헌재의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극우 아스팔트 집단에서 헌재를 때려부수자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뭐 검찰, 경찰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간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대로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처음부터 다 뒤집어 버릴 거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은 헌재 스스로도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엄밀하게 이야기해도 이 부분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다시 기각 끔찍한 소리입니다. 네.